22대 뉴욕 대한체육회 회장에 최미경 K-가디언스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MTA가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여객기 엔진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어린이 4명 중에 1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미경 신임 회장은 앞으로 뉴욕 체육인들의 단결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9일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22대 뉴욕 대한체육회 회장에 최미경 K-가디언스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체육회 전직 회장들과 20여 가맹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창립 이래 최초로 선출된 여성 회장을 축하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 육상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 신임 회장은 뼛속까지 체육인이라며 앞으로 여성과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펼쳐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체육의 힘은 단결과요, 화합입니다. 네, 그리고 체육인은 뭔가를 하면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체육인의 끈기입니다. 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체육인들의 왕성한 활동과 뉴욕 대한체육회의 재건, 남녀노소가 모두 어우러져 함께하는 체육인들의 단합, 스포츠 정신의 부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네,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여성들 라인 댄스, 네, 그리고 또 여성 축구,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농구나 배구나 또 아이스 하키나 등등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저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해요. 2세, 3세들이 꾸준히 체육회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는 정말 값진 자산이 돼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 신임 회장은 지난해 열린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뉴욕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재정전략위원장을 맡아 대회 후원사 확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TA가 6월 30일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시행 계획과 주의사항, 면제와 할인 대상 등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MTA가 교통 혼잡세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시행 계획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오는 6월 한 달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번 웨비나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 수익 창출 목적, 할인 또는 면제 대상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웨비나는 6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60분씩 진행이 되며 각 세션마다 Q&A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MTA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앞서 MTA는 맨하탄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확정했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며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 이지 패스 결제 기준 승용차 15달러, 소형 트럭 24달러, 대형 트럭 36달러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통행료의 75%가 할인됩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 이후 이용부터는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 신청은 MTA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을 태운 차량,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시정부 소유 차량 등은 교통 혼잡세에서 면제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작동 중인 엔진에 끼어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덴마크 빌룬트행 KLM 여객기 KL1341편의 제트 엔진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끼어 숨졌습니다. 스카이폴 공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비행기 엔진에 사람이 들어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목격한 승객과 동료들에게 유감이라며 현재 왕립 헌병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람이 제트 엔진에 끌려가면서 지옥 같은 끔찍한 소음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있던 많은 탑승객이 해당 사고를 목격했으며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편 여러 현지 언론은 비행기 이륙 전 동체를 밀어내는 일을 수행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비행기 엔진에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빨려 들어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며 가장 분주한 허브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에만 약 550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도 공항 직원 한 명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죽음은 추후 자살로 판명났습니다. 뉴욕시 어린이 4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아동 기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구호단체 시리하베스트는 지난해 매달 뉴욕시 100만 명 이상이 뉴욕시의 비상식량 보급소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상식량 보급소 방문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내년도 무상급식소 예산을 3천만 달러 감축하는 바람에 구호식품 지원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리하베스트는 식료품 지원이 최대 120만 명을 돌파한 적도 있으며 뉴욕시 어린이 4명 중에 1명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하베스트는 팬데믹 때 연방정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결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 구호단체와 푸드뱅크에 식품을 공급하는 커뮤니티 푸드 커넥션 등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져 구호단체들의 지원 식품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뉴욕시가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역대 기록적인 폭염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뉴욕과 워싱턴, 텍사스, 콜로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동부 지역 등 최소 20개 주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평년보다 최소 60%에서 70%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기세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1,22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OAA는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후환경연구기관 ICF 기후센터는 이 같은 추세가 2050년까지 이어지면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 주민 최소 2,500만 명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위협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미국민 수는 4,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동시에 필라델피아에 출격, 2020년 대선에 못 미치는 흑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를 방문,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를 비롯해 낙태권 폐지, 대입 소수인종 우대 철회 등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흑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낙태권을 폐지했으며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등 부정적 일을 많이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보수계 법관들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자신은 미국 대법원에 최초의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음 대통령은 임기 중 몇 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은 기존 대법관이 퇴임해 새 대법관 선임 기회가 생긴다면 진보 대법관 3명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동반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뒤집고 흑인 가정을 위한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없애려 했던 인물이라며 여러분의 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흑인 투표자 중 92%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현재 7개 경합주에서의 바이든 지지율은 68%로 2020년보다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배심원단이 어제부터 평결 논의에 착수했으나 첫날인 어제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후안머천 판사로부터 이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형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오전 1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자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쟁점 등의 설명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이 반영돼서는 안 되며 사건 자체만 판단해야 되며 핵심 중인 마이클 코헨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어제 첫날 심리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즉 배심원 중 일부가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들었지만 일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일부 증인의 증언만 다시 듣겠다고 했지만 증인 진술이 약 한 달간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증언을 반복해서 듣는데도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심리는 한 달가량 계속되며 만약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리면 최대 4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헝주리, 즉 재판 무효가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약 7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발표한 2024 대체불가 토큰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해킹자들이 2022년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회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7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가로챘습니다. 재무부는 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충당하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해 해킹으로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약 500개의 미끼 웹사이트를 만들고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이 악성 사이트를 방문하면 비밀번호 등을 가로채서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또 고도로 숙련된 해커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견해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위장 취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가상화폐를 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해커들이 현재 규제가 느슨한 대체불가 토큰 시장을 수익 창출과 돈 세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부채 증가가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315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1분기와 비교하면 8조 10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규모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면서 범위도 넓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가 세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영향을 미쳤으며 신흥시장 부채는 10년 전 55조 달러에서 105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태국, 브라질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 부채 315조 달러 중 3분의 2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발생했으며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0%를 넘었고 팬데믹 이전보다 1.6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한 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지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도 미국 경제활동이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5월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소폭 내지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진 반면 2개 지역에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매 지출은 변화가 없거나 지역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악화된 데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가 목적 여행과 사업 출장이 늘면서 미 전역에서 여행 소비가 늘어났으나 올해 여름 휴가 시즌에 대한 매출 전망은 지역에 따라 증가, 감소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대출은 제한적으로 소폭 늘었고 주택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단독주택 신규 건설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확장세가 지속된 것은 연준이 현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명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금리 인하는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른바 7인방 중 4개 새만 살아남아 계속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주가지수가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들 4개 종목만이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을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4개 종목의 상승분은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의 4개 종목을 제외한 전체 주식의 상승분보다 더 컸고 특히 상승분 절반이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상승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 증시 주요 이슈가 인공지능과 고금리였다고 진단하고 지난 2022년 말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뒤 모두가 엔비디아에서 AI용 반도체를 사려고 달려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프로그래머 등은 열광할지 모르지만 AI 수준은 12살짜리 어린이의 지적 수준에 불과하고 반도체 업계의 경쟁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이 무너질 수 있다며 주가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올해도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공개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기업의 공모금이 172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39%가 외국 기업 상장에 몰린 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 공모금 1위는 버뮤다 기업인 크루즈 업체 바이킹 홀딩스가 차지했고 2위는 핀란드의 어머스포츠, 3위는 카자흐스탄의 핀테크 기업 카스피로 1위에서 3위를 모두 외국 기업이 휩쓸었습니다. 미국 기업 중 공모 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웨이스타 홀딩스로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외국 기업에 밀려 전체 4위에 그쳤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 홀딩스도 지난해 런던 대신 뉴욕 증시에 상장 52억 달러를 모으는 등 외국 기업의 뉴욕 증시 공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기업이 자국 증시가 아닌 뉴욕으로 몰리는 것은 미국 시장이 기업의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수익 대비 주가는 미국 시장은 평균 20.6배에 달하는 반면 유럽은 12.8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12.6배에 그쳤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28일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인 노소영 씨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대선의 선거 사기 주장의 상징인 거꾸로 된 성조기 개항으로 무리를 빚은 샤뮤엘 엘리토 연방 대법관이 이 사건 관련 재판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라는 재척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경 문제와 경제 정책에 대한 고문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퀸즈 팔 락거웨이의 한 놀이터 농구장에서 15세 남녀가 자전거를 탄 괴한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낮 12시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남녀가 SUV와 충돌, 소년은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방검찰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150개 서버를 통해 연방실업보험을 가로채는 등 59억 달러의 피해를 끼친 태국의 해커를 기소하고 해킹 네트워크를 폐쇄했습니다. 예일대가 미술사를 전공한 현 스토니브룩대 총장 모리 맥기니스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9분입니다. 퓨전 국악밴드 지화자가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선보입니다. 가야금 12현, 25현, 해금 등 다채로운 국악기와 가야금 병창으로 세련된 감성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화자 뉴욕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